안녕하세요. 버블한번톡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관세 1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대공황 파멸 대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1년 새 2.5%에서 22%, 거의 수직 상승이죠. 스페이스X 로켓이 거의 엄청난 점화력을 통해서 지구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고스란히 미국 경제 안에서 시전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 역시도 매년 1750억 달러씩 실질적인 어떤 수출 부분이 성장률이 계속해서 깎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죠. 다시 치솟는 미국 평균 관세를 보더라도 2.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2%. 와, 이거 그래프상으로 보더라도 이거 완전히 비정상이잖아. 그냥 수직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클리프 행어입니까? 이렇게 관세율, 그러니까 텍스로 때리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교육국들이 버텨내질 못해.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금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미국과의 어떤 동등한 수출 교육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이익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선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게 된 거라는 얘기고요. 결국에 가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거 누워서 침 뱉깁니다. 엄청난 리스크가 미국 내에서 거의 사방에서 뚝이 무너지듯이 미국 자체의 경제 성장률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릴 수 있는 경제 대공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이렇게 관세 장벽 치면 일경 정도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 수출 부분이 다자화되어 있어서 이게 단순히 계산식으로 이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1929년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보호무역자인 스무트 상원의원, 그리고 홀리 하원 의원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고 발의한 스무트 홀리 관세법, 대공황을 악화시켜가지고 완전 미국 경제 박살이 났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자국에 대한 어떤 부국 강병에 대한 굉장한 정책이라고 호평을 받았지만, 이게 이론과 실천은 다른 거야. 실질적으로 머릿속에서 뇌로 돌리는 거하고 실질적인 판사리가 돌아가는 이 상황은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세상 일 그렇게 머릿속에서 플랜대로 다 돌아가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 없겠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하고는 다르게 역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에 의해서 미국은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됐었는데,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누워서 침 뱉기다. 결국 미국이 계속적인 어떤 이 관세적 이 공세를 가하면 가할수록 미국 경제 자체가 더욱더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니, 자유경제 시장이라면 인위적인 어떤 이 터치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 시장이 시장을 알아서 판단하게 하고 거기서 가치 평가된 거, 올라갈 건 올라가고 내려갈 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이 이 재조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는 어떤 인위적 무슨 케이크 자르는 것도 아니고 탁탁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경제 자체는 생물이기 때문에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수술대 위에 올린 건 미국 스스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러스트벨트, 지금 미국 제조업 위기가 결국에 가서는 낮은 수입품 가격에 의존했던 그런 이 관행들을 다 떨쳐버리고 미국 자체의 어떤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자는 의미에서 관세 정책이 또 시행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너무 수입품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조업 자체가 이 자생력이 완전히 헝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단기간 안에 트럼프 재임 기간에 제조업이 올라설 그런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부분에서 러스트벨트 지지자들이 많은 어떤 응원을 보내주면서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지금 나스닥이 6% 이상 빠지고 자고 일어나면 거의 자기가 쏟아부은 금융시장의 이 주식 가치가 뚝뚝 떨어지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더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마켓 가면 엄청난 물가 상승률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데, 아마 또 세계 이 자유 경제 질서에 자유가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엄청난 위기감을 분명히 양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위기감은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미국 관세율 뭐 22%, 2.5%지 22% 급등하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 높고 이 침체라는 공포 확산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뭔가 좀 이 시장 안에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해법을 가지고 우회로나 또 여러 가지 틈새나 해가지고 뭐 경제 자체의 어떤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최근에 MG 푸사는 뭐 챗GPT 지브리 이미지 열풍하지 않습니까? 사진 딱 올려주면 챗GPT 지브리 풍으로 좀 바꿔줘 하면 딱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이거 지금 뭐 그래픽 GPU가 뭐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접속을 해서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브리풍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좀 필요합니다. 경제 부분에서. 경제가 유연성과 탄력성을 상실한다면 그 자체로 완전히 그냥 이 경화되는 어떤 이 시스템 자체로 변질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추럴을 결국 잃어버리면 경제시장은 망가지게 돼 있다. 특별히 한국 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위기인 게 지금 내추럴한 모습이 거의 없잖아. 호가세로 들어올려 또 여러 가지 어떤 기대 심리 막 붐을 조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왜곡된 가치 시장,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렇게 뭔가 좀 인위적 가치 시장의 어떤 점철된 한국 아파트 시장. 이제 미국 경제가 내추럴한 어떤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파장이 확대가 되면 집값은 거의 어떤 붕괴 직면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위기감 뭐 충분히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 매물이 65%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700건, 800건 되는 게 200건 정도로 지금 줄고 있는데 그만큼 집주인들이 집을 내릴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토호제 해제됐을 때는 집값 오르네 매물 던져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고점에 수요자들이 물고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매물 내놨는데 이제 뭐 토호제 재제정되니까 이 가격에 나는 안 팔 거야. 죽어도 딱 셧더마우스 입 닫고 그냥 매물 등 뒤로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뭐 토호제 시행 후에 강남권 매물은 급속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뭐 9만 건, 9만 2천 건에서 8만 8천 건으로 줄어드는 건 이거 그만큼 사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래량이 뭐 활발하게 증가가 돼가지고 매물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집주인들이 의도적으로 자기 매물 빼는 거예요. 이 가격에 나는 동의할 수 없어 라는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나 거래가가 뭐 올라야지. 헬리오시티를 보더라도 지금 27억 3월 21일에 거래가 됐는데 24억 5천에 단 하루 만에 2억 5천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헬리오시티 가격 자체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양상이고 직거래지만 뭐 최고가 20억에서 14억 이 등기 딱 박아놓는 거 봐. 이거 증여 거래일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자기 뭐 친인척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등기를 빨리빨리 박아놓으면서 직거래하면서 동시에 뭐 다른 어떤 수요자에 대해서는 내려서 가격을 팔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좀 와해되는 상황 속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와중에 뭐 디파,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같은 무순위 줍줍 이 4월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곳은 또 우회적으로 치고 들어갈 충분한 명분이 있죠.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헬리오시티처럼 지금 서울 핵심 입지의 이 매물들은 절대로 집주인들이 뭔가 외부적 충격이 직접적으로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기 전에는 팔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일단 고점에 물리지 않게 해서는 거기는 우회할 수, 바이패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무순위 줍줍으로 나오는 것들 노릴만 하다. 3, 4A가 뭐 6억 5천, 59A가 12억, 132A가 21억 정도. 야,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이 정도 뭐 적용이 된다면 충분히 뭐 청약 뭐 터지고도 남는 미분양이 어딨어. 그냥 바로바로 뭐 많은 사람들이 사가려고 아우성을 치겠죠. 지금 이 15평 그러니까 3, 4제곱이 12억, 14억, 15억 정도 하고 있고요. 전월세 역시도 6억 정도 하고 있어서 충분히 분양가 전세보증금으로 칠 수 있는 그런 이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5구제곱이 12억 정도 하니까 지금 5구제곱 뭐 27억, 뭐 30억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매물은. 그리고 전세가 12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도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전세보증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4월 달에 나오면 즉시 빛의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행운은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회로 틈새 그리고 고점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관망세를 가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뭐 고스란히 기승전 부동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베트남,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몰려 있어요. 이 생산 라인들을 다 이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낮은 노동 비용으로 비용 절감 통해서 미국에 효과적으로 수출을 했죠. 근데 여기가 베트남이 관세를 46% 쳐맞았네. 와, 이거 뭐 그냥 눈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하나비전, 뭐 영업무역, 그리고 LG전자, LG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등,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모든 한국의 제조업체가 베트남의 이 현지 공장을 증설을 한 것, 당연히 비용 절감을 위해서였는데 여기 베트남이 46% 관세를 쳐맞았으니까 이거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이 0.9% 아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도 지금 뭐 자본시장이 나스닥이 6% 나락가고 앉았고 다우, 나스닥, S&P 500 거의 5% 이상. 작년 8월에 엔캐리 청산 때문에 거의 8% 빠졌는데 거의 비슷한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 여유자적하고 있죠. 폭락 예상된 거야. 영주권 부여 71억 원 골드카드 첫 구매 자랑하면서 2주 만에 출시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너무 원웨이를 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트럼프 지지율 자체도 좀 힘들 가능성도 높고요. 결국에 가서는 뭐 미국 경제를 병든 환자로 부르면서 경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술 받았으면 경제 호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시장 자체가 지금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작심하고 공표한 상호관세 후폭풍. 결국 이 와중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개선세를 보였으나 이건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고, 관세 폭탄 때문에 아무튼 세계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지금 뭐 대변혁의 시기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이 종목들 다 9%, 7%, 뭐 8% 빠지고 있습니다. 경악이죠, 경악. 야, 거의 뭐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돈을 많이 묻어뒀는데 미국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이 나스닥 시장과 다우와 S&P 500에 주로 돈을 60% 이상 묻어놨는데 이 트럼프가 이거 관세 때리면서 완전 증시가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어떡해. 지금 한국도 문제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니케이, 항생 뭐 2.7, 1.5%씩 날아가고 있고요. 코스피 지금 연기금이 엄청나게 때려맞고 있죠. 나스닥이 6% 이상 빠졌는데 지금 우리가 겨우 0.66% 빠진다고? 이거 완전히 연기금으로 때려맞고 있다는 사실이고, 외국인 지금 3,700억 빠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 1조 이상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하락률이 뭐 베트남이 46% 관세 때려맞으면서 마이너스 6% 이상 빠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의 자본시장은 이게 자본시장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 금융부채에 지금 물려있는 한국 아파트 시장 거의 뭐 각계격파식으로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상승분,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어요. 멜팅 포인트, 녹아내리는 시점을 잘 살피셔야 되겠고, 단군일에 가장 극심한 부동산 변화가 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권부터 지금 난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5억 떨어지고 4억 떨어지고 3억 떨어지고 일주일 상간인데 이거 뭐 고양시, 하남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전세가 역시도 성남시, 뭐 수원시, 화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7억, 6억 이상 뭐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권의 어떤 위기는 인천까지 지금 번져나가고 있고, 송도동 뭐 3억 7천, 3억 6천, 3억 6천 빠지고 있는데 일주일 상간에 또 하락 파이가 커지고 있고, 전세 역시도 뭐 중구 연수동을 중심으로 해서 뭐 18억까지 빠졌네. 하늘도시 우미린 2억 됐어. 20억짜리 이 전세가가 2억 됐어. 이거 말이 되나? 아무튼 뭐 이건 특수관계 거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전세가가 인천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경기권과 인천의 어떤 위기감은 고스란히 부동산 핵심인 서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경기 인천권에 이미 태풍의 눈에 진입했고, 서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졌어. 토제 때문에. 이게 해제됐다가 다시 재정됐기 때문에 기대 심리는 완전히 지금 물배랑 맞은 상태고, 미국 관세 변수는 가장 큰 허리케인이 될 겁니다. 환율, 물가, 금리, 경기 침체. 결국엔 부동산을 거의 카운트펀치로 때려 눕힐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다가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한국이 정말 위험한 건 죄다 부동산이 빚에 물려 있잖아. 부채에 물려 있잖아. 이게 시장 자체가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대조정기가 2025년 미국의 관세 정책을 통해서 쓰나미처럼 몰려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이거 지금 뭐 자본시장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6% 빠졌고요. 코스피는 지금 뭐 연기금으로 때려박는 그런 어떤 수순이라서 뭐 0.66%밖에 안 빠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외 자본이 오늘 아마 거의 1조 이상 빠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관세 충격이 크다. 지금 대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몰려있는 생산 기지들 다 40% 이상의 관세를 때려맞기 때문에 자국에서 한국에서 수출을 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수출을 하는 모든 제품들은 엄청난 관세에 물리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기승전 부동산 가격에 엄청난 타격을 줄 가능성 높다. 누구의 기회는 누구의 위기는 누구의 기회가 되듯이 잘 살피시면서 그 포인트 찝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모토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